보이지 않는 거의 마법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한 남자의 마음이 더 이상 찾기를 멈추기로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움 때문도 나이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그녀 안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 곁에서 드디어 갑옷을 벗고 그냥 숨 쉴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은 여성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운명이 되게 하는 5가지 열쇠를 공개합니다. 왜 그가 그녀를 선택했을까? 나를 아닌 그녀를 라고 궁금했던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남자가 결코 잊지 못하는 유형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동안 인상을 주는 아름다움이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젊음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도 몰랐던 곳, 즉 드디어 쉴 수 있는 곳을 건드리는 여성입니다. 실용적인 행동, 만남, 대화 뒤에는 모든 남자가 품고 있는 조용한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미 삶을 살아왔고 싸워왔고 수십 년간 보이지 않는 압박을 견뎌온 남자는 더 이상 게임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피난처를 찾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피난처는 당신이 그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 곁에 있을 때 느끼는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곁에서 숨 쉴 수 있고 평화를 느끼며 항상 경계할 필요가 없다면 당신은 다른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이미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남성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 심리학적 지혜를 통해 그가 단순히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넘어 당신을 잃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5가지 열쇠를 발견할 것입니다. 혹시 저를 아직 모르신다면 저는 가브리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이 채널에서 우리는 칼 융의 영원한 가르침을 기반으로 인간의 영혼에 대한 비밀 지도를 공개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세요. 지금부터 볼 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입문입니다. 남자가 최고의 친구와도 나누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가 침묵으로 감추는 피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완전히 외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단순히 인상을 주기 위한 여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쉴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시작합니다. 성숙한 남자는 더 이상 무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안식처를 원합니다. 수십 년간 내면을 짓누르는 책임을 짊어져 온 남자는 더 이상 에너지를 소모하는 모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희귀한 것을 원합니다. 너무 희귀해서 찾으면 온 마음과 영혼으로 붙잡는 것, 정서적 평온, 세상이 제공하지 않는 평화, 그가 요구할 줄 몰랐지만 찾는 순간 알아보는 평화. 바로 그때 당신이 등장합니다. 그가 갑옷을 벗고 단순히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당신은 그가 가진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압니다. 그것을 잃으면 다시 사막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남성의 영혼을 지혜롭고 성숙하게 터치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난 코드를 스캔하여 사랑 심리학 매뉴얼에 접속하세요. 그곳에서 그는 절대 떠나고 싶지 않을 사람으로 변하는 영적, 실용적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완벽한 여성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친 영혼의 집을 찾는 것입니다. 모니카는 아름다웠습니다. 재밌었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있어야 할 존재감이 압박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나쁘거나 의존적이거나 미성숙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충분하지 않을까 두려움, 버려질까 두려움, 선택받지 못할까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많은 이들이 빠지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사랑은 강요로 증명된다고 믿는 것. 리카르도가 일에서 지쳐 돌아올 때마다 모니카는 그의 위에 불안의 보고서를 쏟아부었습니다. 너 오늘 이상해 보여. 왜 나를 안 쳐다봤어? 내 친구가 말하길 말 안 하는 남자는 다른 여자 사랑해. 모니카의 마음은 사랑받고 싶었지만 그녀의 표현 방식이 그를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천천히 돌아가고 어깨는 세상의 무게에 아팠습니다. 그리고 포옹 대신 재판을, 휴식 대신 또 다른 임무를 마주했습니다. 그 공백 속에서 헬레나가 나타났습니다. 소란 없이, 요구 없이, 공간을 지배할 필요 없이. 그녀는 치유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부담 없는 존재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매력적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주고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많이 행동했다고 느낀다면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주는 것. 평화는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존재를 정서적 휴식으로 바꾸는 열쇠를 발견하세요. 지금 나타난 코드를 스캔하고 사랑 심리학 매뉴얼에 몰입하세요.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신과 평화로운 상태일 때의 자신을 기억하면 됩니다. 헬레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리카르도의 눈을 바라보며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붕괴 직전의 남자, 여전히 온전해 보이려 애쓰는 남자. 그녀는 턱에 긴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았습니다. 굽은 어깨에서 세상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영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슨 일이야?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세부사항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침범하지도 해석하지도 교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거의 사라진 무언가를 제공했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신성한 공간. 한마디 없이 그녀는 치유를 위한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와인 한 잔, 부드러운 음악, 기다리고 있던 저녁, 옆자리가 있는 소파, 그리고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도 전하는 간단한 문장. 여기서 편히 쉬세요. 박세상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편안한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리카르도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연기할 필요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어할 필요 없이 그는 앉아서 그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구도 질문도 없이 단지 존재만으로. 그 순간 그를 붙잡은 것은 헬레나의 몸이 아니라 그녀의 차분함이었습니다. 급함이 없음, 조용한 지혜. 남자는 가지지 못한 것에 반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평화입니다. 당신이 요구하지 않고 받아주는 유일한 사람이 될 때 당신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됩니다. 그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당신 곁에서 그는 마침내 숨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쉬는 보이지 않는 공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곳에서 군림하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자신감 있는 여성은 관심을 두고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정복은 존재만으로 말할 때 일어납니다. 작은 행동들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탈압박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남성의 뇌는 구획별로 작동합니다. 그는 직장에서 집에 돌아오면 칩을 바꾸는데 20, 30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문제, 비판, 요구로 그를 몰아붙이면 그의 마음은 단순히 멈춥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의 정신 상태 때문입니다. 지혜는 안착을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를 가벼움으로 맞이하고 만나서 반가워, 키스, 그리고 포용적인 침묵은 금과 같은 제스처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천히 압박 없이 나는 여기 있어요. 이런 성숙함이 그를 무장 해제시킵니다. 그는 당신의 존재를 정서적 안전과 연결짓습니다. 그 다음은 침묵 속의 동행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여성은 공백을 말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함께 있다는 것이 침묵을 아는 것임을 압니다. 영화, 커피, 자동차, 여행 속 침묵. 이것이 강력한 친밀감을 만듭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과 함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그의 삶에서 또 하나의 의무가 되지 마세요. 위안이 되세요. 하루의 끝에서 보상이 되세요. 세상은 이미 충분히 요구합니다. 그가 당신을 생각할 때 휴식을 떠올리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더 이상 경쟁은 없습니다. 남자의 침묵을 들을 줄 아는 여성은 천마디 조언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그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 때문도 냉정함 때문도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약함을 드러낼 수 없고 고통은 숨겨야 하며 두려움은 침묵하거나 위장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당신 곁에서 평화를 찾은 후 새로운 필요가 생깁니다. 훨씬 더 깊은 필요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설명은 고통을 줍니다. 설명은 드러냅니다. 설명은 그를 작게 느끼게 합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누군가가 눈빛, 행동, 목소리에서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열쇠가 나옵니다. 영혼 읽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파수를 듣는 것입니다. 40세 이상의 남자는 어깨뿐 아니라
영혼에도 인생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분노처럼 보이는 것은 단지 슬픔일 뿐입니다. 냉정처럼 보이는 것은 두려움일 뿐입니다. 무례처럼 보이는 것은 순수한 피로일 뿐입니다. 당신이 톤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그 뒤에 숨은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드디어 누군가가 그의 진짜 모습을 본다고 느낍니다. 내면까지. 친구여, 이것이 바로 어떤 젊음도, 근육질 몸매도, 재치 있는 대화도 경쟁할 수 없는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영혼이 인식하고 말하는 유형의 유대입니다. 여기서 나는 온전히 존재할 수 있어. 그가 세탁기 때문에 소리친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부서졌기 때문에 폭발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반가쇠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폭발은 훨씬 더 어둡고 깊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자신도 이름 붙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곳에서. 그날 밤 그녀는 단순히 말했습니다. 사랑, 세탁기가 고장났어요. 기술자를 불러야 해요. 그런데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탁자를 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모든 것에 불평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교차로. 두 가지 가능한 길. 첫 번째, 가장 흔한 반응의 길입니다. 그녀는 기분이 상하고 똑같이 대응합니다. 소리 지르지 마, 나도 피곤해. 자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상처 입은 두 성인이 등을 맞대고 잠들며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길, 멀리 보는 여성의 길입니다. 그녀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듣습니다.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을 느낍니다. 그의 눈을 보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탁기 때문이 아니란 걸 알아요. 당신을 보고 있어요. 당신이 엄청난 짐을 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나랑 싸우지 마세요. 나는 당신 편이에요. 이 문장, 이 태도가 어떤 갑옷도 무력화합니다. 그 순간 그는 이해합니다. 그녀는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해 준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통찰입니다. 깊은 충성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 속에서 진정으로 이해받는 남자는 자신을 그렇게 봐준 사람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남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욕망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받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 때문에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마스크 뒤를 보고 강제로 벗기지 않고 이해하는 여성은 그의 눈에 신성하게 됩니다. 가끔 그는 갑자기 침묵하는 것을 눈치챈 적 있나요? 허공을 바라보며 몰입하고 멀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묻습니다. 무슨 생각해? 그는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빛, 의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라지지 않는 육체적 고통, 불확실한 미래가 영혼 위에 무겁게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걸 표현할 언어가 없습니다. 불안하다고 말하면 존경을 잃는다고 느끼고, 울면 실망시킨다고 느끼고, 도움을 요청하면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닫습니다. 아니면 더 나쁘게는 사소한 일로 짜증내고 대화를 회피하며 괜찮은 척합니다. 속으로는 점점 무너집니다. 현명한 여성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의 감정을 확인해주되 그의 정서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의 등을 살짝 만지고 말없이 커피를 내려줍니다. 이 단순한 제스처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거운 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말을 강요하지 않겠지만 여기 있어요. 당신 곁에, 당신의 시간에 맞춰. 이 침묵의 확인은 매우 드문 것을 만들어냅니다. 안전감. 남자는 오만하게 자신을 해석하려는 사람에게 반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받아주는 사람에게 반합니다. 그가 당신이 말없이도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도망치기를 멈추고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의 안전한 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를 달래는 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보고 가장 어려운 날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걸 잊으면 조용한 위험이 있습니다. 친구가 되거나 더 나쁘게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남성의 욕망은 논리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비에서, 상반된 힘 사이의 긴장에서, 남성과 여성이 상호 보완적 극으로 인식될 때 맥동하는 에너지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이 그의 공간을 차지하면 그는 물러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주도하면 그는 리더십을 놓습니다.
당신이 구조가 되면 그는 기반이 될 추진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가 행동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는 단지 당신의 과잉에 반응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은 이를 아니마의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남자는 자신에게 결여된 것을 여성에게서 찾습니다. 그는 삶이 힘들기에 부드러움을 찾고 세상이 엄격하기에 유연함을 찾고 통제를 피곤해하기에 헌신을 찾습니다. 그의 반대가 되는 것은 그에게 남자가 될 기회를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것은 연약하거나 순종적이라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성적 에너지는 물과 같습니다. 가볍고 유연하지만 바위 틈을 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하지 않고 춤을 춥니다. 당신이 긴장을 풀고 미소 짓고 속도를 늦출 때 그는 깨닫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전사가 아니다. 내 몸 전체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여성이다. 바로 이 극성과 대비 속에서 욕망이 다시 살아납니다. 노력 때문이 아니라 차이 때문에. 서로를 완성하는 두 세계 사이의 미묘한 긴장 때문에. 그녀는 직장에서 놀라웠습니다. 모든 일을 해결했고 조직적이며 효율적이고 존경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식당 테이블에 앉으면 은행 지점장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주문을 고치고 차 안 경로를 바로잡고 대화 톤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가 그녀에게 느끼는 욕망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반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상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성을 원했습니다. 파트리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역할을 바꾸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는 하루에 갑옷을 벗고 밤에 가벼움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랑은 다른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통제하지 않고 매혹시키는 에너지, 조직하지 않고 초대하는 에너지, 명령하지 않고 흐르는 에너지. 남성적 에너지 속에서 남자는 하루 종일 경쟁합니다. 여성과 함께 있을 때 그는 극성에서 휴식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이끌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으며 남자가 될 공간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배에서 물러나 수용의 예술로 들어가면 그는 일어섭니다. 고추 서고 불이 붙습니다. 불이. 깊은 욕망을 깨우는 여성적 극성을 켜는 법을 배우고 싶나요? 지금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고 사랑심리학 매뉴얼에 들어가세요. 그곳에서 가장 오래된 관계에서도 불꽃을 되살리는 제스처, 말, 의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밀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놓아줄지 아는 것입니다. 그에게 당신의 부드러움을 느끼게 허락하는 순간 그의 본능은 굶주린 눈으로 당신을 찾습니다. 남자가 결코 고백하지 않지만 강렬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획득했다고 느끼는 것을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 악의가 아니라 본능입니다. 남성의 뇌는 사냥하고 해석하고 수수께끼를 쫓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완전히 예측 가능해지고 느끼는 것을 모두 말하며 모든 행동을 설명하고 모든 메시지에 즉시 답하며 영혼의 모든 구석을 드러내면 그의 안에서 무언가 죽습니다. 호기심, 매혹, 적극적 존재감. 욕망에는 신비가 필요합니다. 밝혀지지 않은 영역이 필요합니다. 아직 소유하지 않은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 정원은 그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당신 안의 공간입니다. 혼자 가꾸는 세계입니다. 당신의 생각, 의식, 열정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숨기거나 게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자율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친구와 나갈 거야. 나중에 이야기할게 라고 말하고 모든 것을 말하지 않으면 관심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가 궁금해할 프로젝트가 있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면 그는 도전받고 자극받고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당신이 그의 일부가 아니라 온전한 우주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그를 끌어들이는 것만큼 그를 끌어당깁니다. 남자는 투명한 여성을 존경할 수 있지만 그는 다 채워지지 않는 여성을 원합니다. 열정은 몇 초 만에 타오를 수 있습니다. 욕망은 한눈에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를 붙잡는 것, 그가 누군가와 함께 늙고 싶게 만드는 것은 육체의 불이 아니라 뿌리가 얽히는 것입니다. 남자가 더 이상 강렬함을 추구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는 방향을 원합니다. 그는 곁의 여성이 같은 지평선을 향해 걷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가 호환되는 꿈을 꾸는지, 폭풍 앞에서 지도책을 함께 잡는지, 아니면 배에서 뛰어내리는지, 그는 함께 구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동 기반 없이는 구축이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피난처, 연인, 미스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당신과 삶의 사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그는 사명을 선택할 것입니다. 남자는 목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남는 여성은 자신의 영혼을 그의 부름과 연결하면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당신의 진실을 보기 때문에 지지합니다. 그리고 내 꿈을 당신 안에 담았습니다. 그 여성은 그가 사랑하는 것을 버리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참여하고 더하고 그의 발밑에 견고한 토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그녀 없이는 내 삶을 상상할 수 없어. 그녀는 내가 구축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내가 되어가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그녀는 세상이 의심할 때 믿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친애하는 당신, 당신이 이런 여성이 될 때 질문은 더 이상 그가 나를 선택할까가 아니라 그가 내가 된 여성의 수준에 맞을까?